자, 안녕하세요. 오늘 플러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저번에 플러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생성하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음, 오늘은 이제 플러터의 여러 가지 위젯들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이제 그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크리트 해가지고 인스턴트 커런시라는 이런 앱을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스턴트 커런시라는 이름의 앱은 제가 실제로 예전에 많이 사용을 이제 했던 그런 앱인데, 이제 저희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걸 꼭 이제 배포하지 않아도 배포를 하는 목적의 앱을 작업을 할 때도 있죠. 그때 그 배포하는 성격의 앱을 만들 때도 있지만은 그 배포라는 거는 단순히 앱을 만들고 사용한다라는 관점 이상으로 마케팅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이게 단순히 개발자 혼자서만 하기에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1인 개발자라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앱을 등록하고 심사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간단한 어떤 유틸리티성 앱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를 또 웹으로 이제 웹 서비스로 내어놓자니 그거는 또 좀 부담스럽고, 이제 뭐 서버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요새는 이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서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웹이라는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해외여행을 많이 갈 때 제가 직접 사용을 했던 그런 팁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은 인터넷 사용이 사실 좀 여의치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뭐 웹을 가볍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세팅 같은 거를 해 놓는다고 해도 이제 뭐 아주 빠르게 환율을 검색을 해보거나 할 때 이 웹 브라우저를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에 들어와서 환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달러 환율 이런 걸 검색을 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15 USD to KRW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은 아주 그렇게 신속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을 했던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앱을 이제 그냥 빌드를 해가지고 기계에다가 제가 쓸 핸드폰에다가 그냥 담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여행을 다니면서 환율은 뭐 이 아주 세세한 뭐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대략적인 거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하기 쉬운 환율인 것들은 또 그냥 암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되게 애매하게 떨어지는 그런 환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되거나 혹은 돈을 쓸 여유가 있었는데도 약간 계산을 잘못해서 오히려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건 정말 단순한 앱이에요. 이거를 앱을 열자마자 텍스트 인풋이 있고
텍스트 인풋의 값을 입력을 하면은 그 즉시 이제 그 환율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앱이고, 이렇게 간단한 성격의 간단한 모양의 앱은 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등록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쓰는, 혹은 나랑 내 친구들만 쓰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실용성 면에 있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런 성격의 앱을 만들려면 텍스트 인풋을 다루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다뤄야 하는데, 그런 텍스트 인풋을 다뤄야 하는데, 이게 또 그 이 텍스트 인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앱을 만드는데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런 그 환율을 즉시 계산해 주는 그런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오늘도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생성한 앱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게 프로젝트가 지금 보여야 될 파일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 열어볼게요. 계속 상태가 이상하면 그냥 VS 코드에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환율이 1,400원이 넘다니.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제 환율에 또 발목을 잡혀서 쉽지 않게 되셨죠. 자, 이거 VS 코드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평소에 잘 안 써가지고 뭔가 가끔 간혹 한 번씩 열다 보니까 세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여기 터미널 아래쪽에다가 조금 작게 창을 열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자, iOS 시뮬레이터로 음, 아니 자, 이렇게 옆에다가 실행을 시켜놓고 내용을 작성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떠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음, 잠시만요. 뭐가 이상하군요. 네, 다시 돌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 자, 여기에다가 저희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 추가해가지고, 음, 빠르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제 그 컬럼 있는 쪽에다가 텍스트라는 걸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 텍스트 외에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위젯이 텍스트 필드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필드라는 위젯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 필드가 화면상에 우선 표시가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텍스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플러터에서는 텍스트 필드를 다루기 위해서 그 텍스트 필드에 대한 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아무래도 바로 그 플러터 이전에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았던, 지금도 이제 점유율이 제일 높은 리액트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를 바인딩하는 그 컨셉을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풋을 다루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한 방향으로 바인딩 되는 스테이트의 특징 때문에 좀 번거롭게 이제 막 그 상태를 업데이트, 이벤트에서 상태를 가로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근데 플러터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습니다.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화면에 이제 제어를 할 텍스트 필드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이렇게, 자, 텍스트 에디팅 컨트롤러 객체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생성한 텍스트 필드에 컨트롤러를 지정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할당을 해주면은 그 화면에 배치하는 거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텍스트 입력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텍스트 입력하는 공간이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텍스트 입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그 이제 여기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버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플러터의 이 매터리얼 테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아니 어쨌든 메터리얼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서 이제 아실 만한 그런 이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텍스트를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안에는 여기 이제 변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하고, 그러니까 앱을 열면은 다른 아무 내용 없이 바로 금액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변환 누르면 밑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런 식의 기능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 코드 정리를 좀 해줘 볼게요.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환 동작을 넣을 곳인데요. 이 변환 동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일단은 저기 그 컨트롤러에서 입력받은 텍스트가 있는데요. 텍스트가 있을 텐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안에 텍스트라는 값으로 그냥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텍스트라는 값을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컨트롤러의 텍스트를, 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 인풋 안에 입력한 것들은 이제 숫자의 형태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뭐 123불짜리 무언가를 발견을 해서 123이라고 이렇게 넣었으면은 숫자 1, 2, 3이 아니고 숫자 123이 아니고 문자로 이렇게 1, 2, 3으로 이제 되어 있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다트 언어에는 자바스크립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트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정수만 다룰 수 있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트에 파스 해가지고 입력한 이제 이 텍스트들을 변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달러에 1,400 아까 얼마였죠? 1434원이니까 1434원을 이렇게 곱하면 이 결과가 이제 변환된 환율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저희가 이거를 표시를 할 값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냥 리절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리절트라는 인트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곳에다가 이렇게 result 1이라고 표시를 해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저 result에다가 이 결과를 이렇게 넣는 건데 지금 이거는 실제 화면상의 어떤 상태 변화를 그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setState 안쪽에서 자, 저 인트를 변경을 하게끔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12달러짜리 뭔가 물건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12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변환 눌러보면은 이게 17,208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앱을 이제 뭐 이걸 실제 앱으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는 거는 오늘 그것까지 다 다룰 내용은 아니고 배포는 이제 저희가 배포와 배포를 위한 준비 혹은 이제 내부 테스트를 위한 방법들 이런 거는 저희가 마지막 주차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그냥 디버그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일단 당장 실행은 이제 해서 간략하게 앱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위에 제목을 조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제목을 자, 달러 원 변환이라고 이렇게 넣어 놓고요. 여기 이제 숫자 넣고 변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 주면은 되겠죠. 지금은 이걸 달러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거는 그 바트 같은 경우에 바트가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린 짐작으로 감은 오는데, 이게 그 액수가 뭐 딱 떨어지게 100바트 뭐 이런 거면은 당연히 계산을 하기가 쉬운데, 뭐 이제 55바트 뭐 이렇게 64바트 뭐 이러면은 이제 그냥 대강 얼마보다 높고 얼마보다 낮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계산들을 잘 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가 있으면은 이거는 앱을 굉장히 빠르게 켜자마자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 화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력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이거의 문제는 이거죠. 이게 그 달러 단위로는 괜찮은데 이게 그 뒤에 센트가 같이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12.50 아니 여기 입력을 하는 게 아닌데 자 여기 이제 12.50 같은 이런 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가 분명히 조금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식으로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이유는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면은 넘버 타입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인트 타입은 명확하게 정수만 다루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트를 파싱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결과가 이제 12.50일 경우에 이걸 파싱해서 인트를 만든다는 건 뒤에 있는 소수 단위를 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2달러에 대한 계산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3달러 뭐 이런 걸로 이제 되면은 모르겠는데 12.50은 변환을 해도 결과가 이제 똑같고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에러가 났어요. 경고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변환할 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경고가 이런 식으로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트에서는 이거를 그 정수와 그 필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블로 파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로 파싱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더블로 파싱을 하고 나면은 더블로 파싱을 하고 나면 이 더블로 파싱한 거랑 뒤에는 또 저 곱하는 그 1434라는 숫자가 또 인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트하고 더블하고 또 계산을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오류가 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 이거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적당히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트에서는 타입이, 뭐 자바에서 하는 것처럼 타입이 이제 숫자를 다루는 타입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좀 귀찮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음, 자, 지금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요거를 변경을 한 다음에 이 결과가 이제 사실 소수점이 들어가고 하면은 저 결과 자체도 이제 저 더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타입도 이제 그 더블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결과 보겠습니다. 12.5에 이제 잠시만요. 이게 자, 제가 어딘가 자, 기왕이면은 이거를 더블로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넘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 넘버 아래에 이제 int 더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 위에 리절트의 타입을 넘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하면은 12.50달러는 이제 뒤에 센트까지 계산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저는 요걸로 이제 전에 어떤 분은 요거를 이제 알려드렸더니 그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게임 그 현질할 때 그 시세 계산 같은 거 할 때 요거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요 오늘은 인풋을 이용해 가지고 인풋에 관련된 무언가 작업들을 몇 개 해볼 예정입니다.